오늘은 직선의 기울기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하여 공부를 해봤는데요. 분명히 어떤 친구는 복습을 했을 거고요. 복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또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직선의 기울기 중학교 때 배웠었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말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실질적인 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풀이를 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핵심을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되는 녀석이었는데 우리가 이 식을 읽어낼 때는 항상 분수꼴이구나 분모의 x에 관련된 식, 분자의 y에 관련된 식,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여러 번 연습했었던 예제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을 읽어내는 거였죠. x 더하기 4분의 y-3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4,3과 몇 콤마 몇 x, y를 있는 뭐예요? 기울기예요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도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해 볼 거냐면 이런 걸 공부해 보고 싶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요, 또는 우리가 고등학교 단원 직선을 공부할 때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요. 몇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뭘 기억하면 된다? 네, 첫 번째는요, 어떤 두 점의 뭐가 나온다면 좌표가 주어진다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기울기를 찾아주면 돼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2와 몇 콤마 몇 3,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봐라. 자, 요거 기울기 못 찾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봐요. x의 증가량은요 3-1, y의 증가량은요 5-2, 몇 분의 몇이겠구나? 2분의 3이겠구나. 그런데 오늘은 이걸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 고등학교에서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때는요, 특히 우리가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평면을 생각할 때는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이요, 무슨 축만 그려볼 거냐면 x축만 하나 표현해 볼게요. 자, 평면에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정의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쓰나 봐요. 자, 정확하게 기억해요. 자, 우리 이쪽 방향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좀 따라서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는 x축의 무슨 방향이라고 불렀었죠? x축의 무슨 방향이라고 불렀었다? 양의 방향이라고 불렀었어요. 맞나요? 자, x축의 양의 방향 기억할 수 있죠? 이때 어떤 직선 하나가 다음과 같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도 표현하나 봐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할 때? 세타라 할 때. 여기서 세타는 고등학교 때 각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자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자, 뭐라 읽는다고요? 세타. 단순하게 세타 또는 스웨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번데기 발음입니다. 세타. 재미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즉 어디
어느 부분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 보이나요? 이쪽 따라와줘요. 여기에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요.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걸 요렇게도 표현하나 봐요. 기울기는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B, 즉 탄젠트 세타로서 표현하나 봐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공부했었던 내용과 동일한 게,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떤 직선 위에 두 점을 선생님이 임의로 잡아본다면 이 점과 이 점을 하나 잡았을 때 이 A라고 하는 점이 B라고 하는 점이 되기 위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증가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삼각비에서 탄젠트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하여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B라고 하는 점에서요. X축에 무슨 발을 하나 내릴 거예요? 네,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 눈에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네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네, 되죠? 자, 이때 우리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밑변분의 누구예요? 다시요. 밑변분의 높이예요. 이게 탄젠트 세타를 나타냈었다.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중학교 책 잠깐만 떠들어 보고 복습 한번 하고 다시 보는 거야. 다시. 결국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로도 표현이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나에게 제시되는 기울기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탄젠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또 책을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보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외웠었던 각에 대한 몇 개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B를 다시 한번 적어줄 텐데, 그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B는 탄젠트 30도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었을 거고, 탄젠트 45도도 외우고 있었을 거고, 탄젠트 60도도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자, 기억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말해봅니다. 탄젠트 30도는요? 좋아요. 루트 3분의 1입니다. 유리화에서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대답해도 되겠죠? 자, 탄젠트 45도는요? 네, 루트 3분의 루트 3. 약분하면 1이겠네요. 탄젠트 60도는요? 루트 3.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30도, 45도, 60도에 대한 탄젠트 B는 루트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루트 3을 차례대로 곱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 이 세 개의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B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때는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90도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X축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자, X축을 하나 다시 그려놓고 선생님이 직선 하나를 다음과 같이 안 예쁘다. 자, 이렇게 직선 하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면 어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 세타는 눈으로 봐도 몇 도보다 커져요? 90도보다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즉, 이항 공부하는 거, 만약에 이 세타가 90도보다 큰 각이 된다면 그때 탄젠트 값은, 탄젠트의 B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둔다면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런 부분까지 물어보는 건 지금 반칙이긴 하지만 우리 어쨌든 공부하는 거니까 기억을 할 겁니다. 자, 대신 거꾸로 갈 거예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60도 있잖아요.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인데 이 각도와
더해서 180도가 되는 게 짝꿍입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각과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게 짝꿍이라고요? 180도가 되는 게 짝꿍이에요. 다시요. 30도와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거? 180도가 되는 걸 짝꿍으로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면 탄젠트 120도, 60도에 대한 짝꿍에 대한 탄젠트 b는 루트 3은 루트 3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아, 부호가 마이너스. 이 직선의 모양을 보면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45도가 1이라면 45도에 대한 짝꿍각 135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될 거고요.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면 탄젠트 몇 도? 150도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 정도 우리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외워봅니다. 탄젠트 30도는 얼마라고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요? 1. 탄젠트 60도는요? 루트 3. 짝꿍각에 대한 탄젠트 생각해봅니다. 탄젠트 60도에 대한 짝꿍, 탄젠트 120도는요?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135도는요? 마이너스 1. 탄젠트 150도는요?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아, 다시.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게 뭘 공부하고 있었냐면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그냥 기울기를 읽어내면 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기울기를 지금 공부했던 것처럼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하라고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네요. 세 번째, 다음 나는 기울기가 어떻게 주어지는 경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까? 자, 세 번째는요, 다른 직선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요, 뭐 중요하거나 어렵진 않지만 다른 직선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직선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와 뭐하다? 평행하다. 이런 표현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평행하면 뭐가 같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기울기가 같아요 라는 말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핵심 기본 개념인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앞에서 제시된 직선의 기울기 A와 같아요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공부하고요. 직선을 공부한 지 오래되었다면 또는 이 직선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라면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조금은 많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과 어떻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이런 표현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평행이라고 하는 직선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반면에 수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만간 다시 다루어 보겠지만 수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수직이다,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하면, 직교하면 항상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세 번만 읽어볼까요? 수직하면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하면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하면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되실까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기 전에 간단한 예제들 한번 연습해 보고 갈게요. 이런 예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와 평행한 직선의 뭐를 구하세요?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야, 이거 뭘 말 못하면 우리 장애 있는 겁니다. 네, 표현이 좀 과격하다고요? 아니요, 정말 이건 말 못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주어진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와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좋습니다. 두 번째 예제 갑니다. y는 3x 플러스 4와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뭐라고 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이용하여 직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울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이해도를 갖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모아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좀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나갈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표현하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는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 그냥 객관식 17번 정도에 해당하는 거, 서술형 마지막 문제 4번이나 5번에 위치해져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너무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직선의 기울기를 공부했으니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